92세의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손에는 오래된 라켓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물병이 들려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해도 그 일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탁구장에서 시작해 탁구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과 허리 뻐근함으로 한 블록을 걷는 것도 힘겨워 하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시작한 탁구가 그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몸이 굳어 금세 숨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라켓을 쥐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였고 며칠, 몇 달이 지나자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식사량이 늘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몸의 리듬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탁구는 생각보다 강도 높은 전신 운동이었습니다. 빠른 스텝과 회전, 공의 궤적을 읽는 과정에서 심장과 근육, 신경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을 주고받는 동안 심박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원보다 체육관을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자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함 대신 하루를 계획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식 경기를 하며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체력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까지 되찾으신 것입니다. 탁구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게 만든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루 30분의 라켓질이 어느새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꾸준함이 만들어낸 변화는 눈으로도 숫자로도 분명합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은 안정되었으며 무릎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여전히 움직이고 싶다는 의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운동복을 챙기고 라켓을 들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그 작은 걸음 속에 젊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탁구를 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는 탁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 한참을 쉬어야 했지만 지금은 공이 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탁구공 하나를 쫓아가는 그 순간마다 팔과 다리, 허리와 복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탁구가 단순히 팔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라켓을 휘두르며 어깨와 팔 근육을 사용하고 스텝을 밟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단련됩니다. 또한 공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며 중심을 잡기 때문에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렇게 몸 전체를 움직이다 보면 짧은 시간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실제로 탁구는 30분만 쳐도 약 250에서 350의 열량이 소비됩니다. 이는 자전거 타기나 가벼운 조깅과 비슷한 수준의 운동량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2시간씩 탁구를 치십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땀으로 셔츠가 젖을 정도지만 그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상쾌함이 가득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칼로리 소모 때문이 아니라 심장과 근육이 다시 리듬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운동입니다.
빠른 스텝으로 산소 섭취량이 늘어나 심폐 기능이 개선되고 공의 회전과 반응에 맞추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육의 협응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특히 전신이 골고루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후에도 피로감이 적고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탁구를 즐기신 덕분에 아버지의 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무게가 3kg 줄었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으셨지만 지금은 운동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체중이 줄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었고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다리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가지 습관, 꾸준히 몸을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탁구의 또 다른 장점은 운동이라는 부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켓을 잡고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안에는 리듬과 재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원하게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 꾸준함이 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하루를 탁구로 시작하고 탁구로 마무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의 반복이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하고 심장과 근육, 신경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탁구는 단순한 전신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를 젊게 만드는 생활의 루틴이 된 것입니다. 92세의 아버지는 이제 걷는 자세가 반듯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몸의 중심이 단단해졌고 걸음걸이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리듬이 느껴집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고강도 운동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라켓을 들고 나서는 그 꾸준한 발걸음, 그것이 아버지의 몸을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변화는 숨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집 앞 언덕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 서서 숨을 고르곤 하셨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계단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심장이 다시 힘을 얻고 몸속의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탁구는 겉보기보다 훨씬 강한 심폐 강화 운동입니다. 공이 오가는 리듬에 맞춰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공을 주고받는 동안 산소가 실린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며 심장을 단련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탁구를 치는 30분 동안 심박수는 평균 110회에서 130회 정도로 유지되는데 이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의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끝이 차갑고 종종 저림을 느끼셨는데 지금은 손이 따뜻하고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몸 전체의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혈관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운동 후 얼굴빛이 붉게 상기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몸속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탁구는 다른 격렬한 운동과 달리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짧은 거리 안에서 반복되는 빠른 움직임이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높여주고 혈액이 일정한 리듬으로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꾸준히 탁구를 친 노년층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국내 스포츠의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일상생활의 질도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으시고 하루를 마쳐도 얼굴에 생기가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충분해져 에너지 소모가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 덕분에 밤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이것이 탁구가 단순히 운동이 아닌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활동인 이유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체온이 안정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셨지만 최근 몇 년은 큰 병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몸 안의 순환이 원활하니 작은 피로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탁구를 통해 심장과 혈관이 단련되면 뇌혈류 역시 개선됩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또렷해지고 걷는 자세와 균형이 안정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신체의 재활성화 과정입니다. 탁구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꾸준히 일하게 만듭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아버지의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 리듬 속에는 매일 쌓아온 꾸준함과 움직임을 멈추지 않은 시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몸속 엔진이 다시 돌기 시작한 지금 그분의 하루는 여전히 가볍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탁구를 시작한 이후 아버지의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집중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하다가도 금세 말을 잊거나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탁구를 꾸준히 치면서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기 점수를 직접 계산하고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을 기억하며 전략을 세우는 일도 능숙하게 해내십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뇌가 함께 깨어난 것입니다. 탁구는 단순한 손놀림 운동이 아닙니다. 공을 눈으로 보고 뇌가 방향과 회전을 판단하고 손과 발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복합적 운동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뇌의 전두엽, 두정엽, 손해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빠른 판단과 정교한 타이밍이 요구되기 때문에 탁구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의학적으로도 탁구의 두뇌 자극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게이오 기주쿠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3회 탁구를 하게 한 결과 기억력, 반응, 속도, 집중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역시 탁구를 가장 안전하고 두뇌 활성에 도움이 되는 노년기 운동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탁구가 운동신경뿐 아니라 뇌의 판단력, 주의력,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탁구를 칠 때 뇌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공의 속도와 방향, 회전각, 상대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즉시 명령해야 합니다. 이때 시각 정보, 뇌 판단, 근육 반응의 연결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극이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시냅스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탁구는 뇌의 회로를 단련시키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숫자에 강해지셨습니다. 복식 경기 점수를 세고 상대팀의 서브 횟수를 기억하고 매 경기 후에는 자신이 몇 번 실수했는지 기록하십니다. 이런 습관들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두뇌 훈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탁구를 치며 생긴 집중력과 기억력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문을 읽을 때 이해 속도가 빨라지고 대화를 나눌 때 문맥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또한 탁구는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라켓을 쥐고 공을 맞추는 순간 시각 정보와 근육의 움직임이 교차하면서 양쪽 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런 균형적인 자극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탁구처럼 리듬과 속도가 있는 운동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탁구를 꾸준히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줄고 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오래 하십니다. 이전에는 책을 10분 이상 읽지 못하셨지만 요즘은 신문을 끝까지 읽고 주말이면 간단한 바둑도 두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활성화와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탁구는 그 자극을 가장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운동입니다.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명령합니다. 그 반복이 기억력을 지키고 사고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문화센터로 나가 라켓을 들고 집중의 시간을 시작하십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탁구는 그 단순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뇌가 젊게 깨어있는 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탁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몸에 무리가 적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하고 허리 통증이 잦았던 아버지에게 걷기나 등산은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탁구는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많으면서도 충격이 적고 빠른 반응이 필요하지만 관절에는 큰 압박이 가지 않았습니다. 탁구는 점프나 충돌이 거의 없는 운동입니다. 볼을 주고받는 동안 몸의 중심을 낮추고 짧은 거리에서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평한 실내에서 진행되므로 넘어질 위험도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탁구는 노년층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충격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 중 꾸준히 탁구를 한 사람들이 관절 통증 호소 비율이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40% 이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의 통증이 줄고 균형 감각과 보행 안정성이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즉, 탁구는 관절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면서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아버지는 처음 탁구를 시작하실 때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라켓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텝을 밟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릎이 단단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꾸준히 다리를 움직이며 하체 근육이 강화된 덕분이었습니다. 하체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면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또한 탁구는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공을 받아내기 위해 중심을 좌우로 이동하고 몸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코어 근육이 척추와 허리를 안정시키고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탁구의 기본 자세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상체를 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함께 길러집니다. 노년기에 균형을 잃는 것은 단순히 운동 능력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넘어짐과 낙상은 건강에 큰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탁구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중심을 잡고 빠른 공에 대응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자세를 조정하면서 신경계와 근육의 협응 능력이 꾸준히 훈련됩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도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탁구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날씨에 제약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운동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운동량이 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탁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매일 같은 장소, 익숙한 환경에서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탁구를 하면서 몸의 불편함보다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공을 맞추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고 뻣뻣했던 어깨와 허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운동 후에도 통증보다 상쾌함이 먼저 남습니다. 탁구가 아버지의 몸을 지키며 운동할 수 있는 몸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것, 그것이 탁구의 힘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그 발걸음은 천천히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근육과 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아버지에게 젊음을 되돌려준 운동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준 운동입니다. 탁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셨고 밖에 나가도 이웃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은 점점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별다른 일 없이 밤이 찾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탁구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라켓을 휘두르며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동작이 몸속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빠른 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의 리듬 속에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탁구는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몸속에 쌓인 긴장과 불안이 함께 풀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탁구를 즐겼을 때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25% 감소하고 수면의 질과 자존감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문화센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셨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회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복식 경기를 하며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경기 중 실수를 해도 웃음으로 넘기고 이기든 지든 함께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 안에는 경쟁보다 연대의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인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탁구는 그런 위험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함께하는 운동이기에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요즘 탁구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기뿐 아니라 식사 자리나 생일 모임도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를 받는 일조차 드물었지만 이제는 탁구장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일상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정서적 안정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탁구를 시작한 후 감정의 기복이 줄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생기자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의 하루의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탁구를 치는 동안 몰입이 생기고 공이 맞는 소리와 리듬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과정이 명상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탁구는 몸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공을 주고받는 순간 그 집중과 리듬 속에서 마음의 피로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웃음과 여유가 들어섭니다. 아버지는 이제 매주 탁구장에서 친구를 만나고 함께 웃으며 점심을 드시고 그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서 그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탁구는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킨 운동이기도 하지만 무너졌던 인간관계를 다시 이어준 운동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는 변화는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요즘 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습니다. 그 미소는 승패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웃는 즐거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탁구는 아버지에게 체력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돌려주었습니다. 탁구를 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공이 네트를 맞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라켓이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한때는 걸음을 옮기기조차 조심스럽던 분이 이제는 빠른 공에도 당황하지 않고 몸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니라
몸의 감각과 신경이 되살아난 결과입니다. 탁구는 시각, 판단력, 근육 반응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공의 속도와 방향을 눈으로 인식하고 뇌가 즉각 판단을 내리면 손과 발이 그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짧은 순간 안에 반복되면서 뇌와 신경, 근육이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이 때문에 탁구는 신경협응 운동으로 불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는 반응 속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공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해 공이 지나간 뒤에야 라켓을 휘두르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타이밍이 점점 맞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공을 인식하는 속도와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점차 일치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어디로 공을 보낼지 미리 예측하고 움직일 정도로 감각이 예리해졌습니다. 뇌와 신체의 연결 회로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일본 노인 스포츠 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탁구를 꾸준히 한 70세 이상 노인들의 반응 속도는 평균 20% 이상 개선되었고 균형 유지 능력은 약 30%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의 향상은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탁구를 할 때 몸의 중심을 잡고 좌우로 이동하며 스텝을 밟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균형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작은 턱이나 울퉁불한 길에서도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걷다가 발이 걸리면 크게 휘청거리셨지만 지금은 즉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의 반응 속도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몸이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반응하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탁구는 시각과 운동신경을 함께 단련합니다. 공의 회전과 궤적을 예측하기 위해 눈은 빠르게 움직이고 초점을 조절합니다. 이때 뇌의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이 동시에 자극받으며 눈과 손, 발의 협응력이 강화됩니다. 꾸준히 탁구를 치면 노화로 인해 둔해졌던 시각 반응과 공간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에서도 체감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작은 글씨도 빠르게 읽고 주변 사물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십니다. 균형 감각 역시 탁구를 통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공을 치기 위해 중심을 낮추고 좌우로 무게를 옮기는 동작은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고르게 사용되어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덕분에 걷는 자세가 바르고 한 발로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구는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공을 맞추기 위한 모든 순간이 뇌와 몸이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탁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이 빠르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경과 근육의 협응이 원활해지면 몸은 다시 젊은 시절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입니다. 92세의 아버지는 이제 공이 튈 때마다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라켓을 휘두르십니다.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느리지 않고 균형 잡힌 동작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탁구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노화된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운 훈련이 되었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 순간 그는 여전히 젊게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그 발걸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탁구를 치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피로감이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운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습관이 되면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어느새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탁구는 특별한 기술이나 체력이 없어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처럼 장비나 환경이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오래 지속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탁구를 치며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몸의 순환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단순한 체력 유지 이상의 변화를 만듭니다. 근육은 반복된 자극 속에서 서서히 강해지고 심장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안정됩니다. 몸의 세포는 규칙적인 움직임에 반응하며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의 사망률과 만성질환 발생률을 3-40%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혈압, 혈당, 체지방 수치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탁구는 바로 그런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아버지는 탁구를 통해 매일 작은 성취를 경험하십니다. 라켓을 휘두르는 감각이 좋아지고 공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는 더 이상 노인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하루가 리듬을 가지고 흘러가니 시간은 더 이상 나이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은 또한 마음의 안정을 만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동호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질 때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 규칙성이 뇌를 안정시키고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줍니다. 탁구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복을 챙깁니다.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라켓을 확인하며 오늘의 경기를 기대하는 표정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 일상의 반복이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몸을 쓰는 사람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꾸준함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반듯해지고 표정에는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그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탁구는 결국 꾸준함의 운동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움직임이 몸의 근육을 만들고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 반복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버지의 꾸준함은 시간을 거슬러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92세의 아버지는 오늘도 아침 9시면 문화센터로 나갑니다. 손에는 오래된 라켓 하나, 발에는 다른 운동화가 신겨 있습니다. 그 모습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10년 넘게 쌓여온 꾸준함과 삶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탁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는 몸이 자주 아프고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기운 없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공 하나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움직이며 하루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탁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심폐 기능을 단련시키고 두뇌를 자극하며 관절과 근육을 무리 없이 움직이게 하는 가장 완벽한 생활 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웃고 대화하며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밝아지자 삶 전체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탁구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 즐거움이 몸의 건강을 지키고 그 꾸준함이 젊음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탁구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지속에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라켓을 들고 집중하는 시간은 몸과 내 마음을 동시에 깨어나게 합니다. 그 반복이 쌓일 때 사람은 다시 활력을 얻고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
그 단순한 행동이 삶을 바꿉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라켓을 들고 웃으며 말없이 걸어 나갑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젊음의 증거이자 장수의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라켓을 들어보세요. 공 하나를 주고받는 그 단순한 움직임이 몸을 깨우고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젊음은 멈추지 않는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